중산 국산대요 국산. 이게 3.1운동 일제강점기 시대에 전체적으로 20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무단 통치, 무단으로 헌병이 군인이 경찰 노릇을 하는 거죠. 조선 총독부 해갖고 총독 부임해가지고 이게 경찰 제도지만 이건 안 하고 그냥 거의 헌병이 군사 정권으로 그냥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 안 하고 직결 처분하죠. 전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시. 태형령 해가지고 몽둥이로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불신분들. 그 다음에 토지 조사를 한 다음에 이 땅 신고해라. 그래서 신고 안 해서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뺏은 거를 동양척식회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일본인한테 나눠준 거죠. 회사령도 회사령 발표했어요. 회사 명령. 그래서 한국인은 까다롭게 하고 일본인은 자유롭게 설립하게 하고 해갖고 일본인들 상인들이 경쟁력 있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무단 통치입니다. 그러면 20년대는 1919년에 2월 8일 날 일본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3월 달에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전국에서 들고 나오니까 완화시키려고 문화 통치한다 하면서 서로 일본 협조하는 애들은 잘해주고 아닌 애들은 박해를 해갖고 서로 이기적으로 해서 서로 원망하고 싸우게 이런 기반적 문화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간질 사이에서 서로 사이 나쁘게 하고 요렇게 일본에 잘해주는 애들 친일파들을 계속 키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초지 조사한 걸 가지고 쌀을 증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량이 공업화가 일본이 막 많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식량도 부족했고 쌀이 잘 안 나요 땅에. 그래서 한반도에서 쌀을 가져다가 증산시키자 늘리자 해갖고 엄청나게 쌀을 일본으로 빠져나니까 정작 우리나라에는 쌀이 증산됐는데 쌀이 모자라. 그러니까 만주에서 콩이나 이런 잡곡 수입하다가 우리나라에다가 먹으라 하고 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국내 식량이 악화되고 대지주는 키웠는데 자영농이 몰락을 해버리고 다 떠도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소작쟁이도 했지만 그 남의 돈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쟁의를 해갖고 막 투쟁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이게 안 되니까 다 만주나 연해주 쪽 독립군으로 간 겁니다. 자, 회사령 보세요. 이제 처음에는 허가받아서 해라. 그러니까 일본 상인이 자리 잡으니까 그래 신고하고 한번 해봐 한 거예요. 관세도 철폐해서 일본 자본이 막 돈이 팍팍팍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관세는 나라와 나라끼리의 세금 매기는 건데. 신은행령 발표해가지고 한국인 소유 은행 강제로 합병해가지고 큰 돈 못 만들게 자본이 형성 안 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보시면 뭐 경찰이 아니라 문관 출신 총독 온다 군인이 아니라 하면서 실제로 임명 안 하고 보통 경찰 한다 그러면서 군인들을 경찰로 옷 벗어갖고 경찰해 하면서 숫자 엄청나게 늘리고 한국인 정치 참여 허용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안 하고 언론 출판은 일부러 검열을 엄청나게 하면서 허용하고 식민 지배 집회 단체 일부러 하면서 어용단체 만들어서 티격태격 계속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서는 말해야 돼요. 침투를 시작하고 여기서는 이제는 전쟁 기지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야? 치안기지법? 이거 처음 보는 치안기지법? 치안기지법은 뭐? 기지, 군사기밀, 군사기지와 이런 건데 안 나오죠? 치안기지법은. 어쨌든 군사기지화 시킨 거고요. 자, 여기에 교육기회 학대는 보통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증설한 다음에 이게 노동자로 부려먹으려면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 덧셈 뺄셈도 알고. 그래야 뭐 공업 생산도 늘어나고 그러잖아. 그래서 일본에 대한 식민사관을 가르치고 일본에 대한 일본어 교육도 시키면서 간단한 기술 교육만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1930년대 막판이 돼갖고 자 땅도 뺏어서 이거 산미 증산했어요. 증산하면 이제 침략을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전쟁 일으키고 중일 그러니까 중국 일본이 완전히 전쟁된 거예요.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으로 미국하고도 전쟁하고 그러면서 민족을 말살하고 이게 전부 다 일본의 신하 민족이에요. 일본은 황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민화라고 해요. 신민. 그래서 내선일체 조선하고 일본하고 일체다. 일본하고 조선하고 이 네가 일본입니다. 니네는 일본의 신민이다. 이거 암기해라. 그 다음에 일본어로 이름 개명해라. 일본 그 선조들한테 참배해라. 네? 구성 왕궁한테가 참배해라. 사상범 막고 독립운동가 아무 때나 구금하고 한글도 없애버려. 일본 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가시키고 각종 정책 행사 참여 강요하고 전쟁 지원하게 합니다. 대륙 침략을 하니까 남쪽에는 면, 옷감입니다. 북쪽에는 양, 고기입니다. 목화 재배하고 군목 만들고 양 해가지고 쌀은 많이 생산됐으니까 고기도 섞어가지고 전쟁 식량 대비하고 병사창고입니다. 병사창고. 병창기지요. 병사들이 쓰는 거를 창고기지화해서 식민지 공업으로 해서 군수산업, 군대에서 쓰는 산업, 중화공업, 광공업, 철 이런 거 캐야 만드니까 총도 만들고 남부지방에는 경공업 해가지고 이 군대에 필요한 걸로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물자든지 인력이든지 황동이라든지 이렇게 총 만드는 거 막 해서 쇠 다 뺏어갑니다. 미국도 송출하고 쌀 공출하고 전쟁이 본격적으로 되면 징용해서 일시키고 징병해서 병사시키고 위안부 그래가지고 여자든 남자든 다 전쟁으로 다 끌고 갑니다. 소학교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우리말 그 사용 못하게 하고 일본어만 배우게 하고 역사교육 우리나라 거 안 시키고 일본 거 시키고 교육 안 시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만 잘 듣는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전 세계적으로 자 어쨌든 과잉 생산으로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소비가 끝나면 2차 대전 일본도 이제 전쟁하고 불균형으로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1929년이니까 1930년대잖아요. 그죠? 1차 대전 끝나고 대공황이 발전하는데 1930년 이제 말살기가 들어가잖아요. 이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뉴딜 정책 루즈벨트가 자유방위주의로 그 다음에 에치슨 라인 해가지고 완전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하고 프랑스는 식민지 경제하고 보호무역 강화하고 얘네들은 보세요. 얘네는 일찍 시작된 발전이 이게 늦게 시작했어요.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전체주의로 이 선진국들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외에 팽창하고 싶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선진국을 공경하지 않으면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선진국이 너무 앞서갖고 나중에 쫓아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전쟁도 일어나는 면도 있어요. 자, 냉전 체제는 미국하고 이렇게 지금은 러시아인데 이게 소련이었어야 돼요. 소련하고 미국입니다. 이게 냉전 차가운 전쟁 콜드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총 들고 싸운 게 아니라 서로 패권으로 막 국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막 싸우고 그랬어요. 이 소련 안에 러시아가 있었어요. 러시아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 소비에트 연방, 소련 연방이 붕괴가 됐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두 개가 강했어요. 둘이. 그래서 소련이 이 동구 유럽 쪽을 공산화 시켰어요. 그다음에 미국은 트루먼이 발표하고 마샬 계획이 여기 한국이 이렇게 이쪽은 소련이 이쪽은 미국이 해방시켰죠. 군사정권 하면서. 그러면서 마샬이 뭐라고 했냐면 빼먹었어요. 여기 알래스카랑 일본이랑 필리핀이랑 이런 라인으로 우리 지킬 거야. 그러니까 요 소련이 남쪽은 안 지킨대? 하고 쳐내려온 거예요. 남침하고. 소련 공산주의 팽창을 견제했는데 냉전 체계가 됐었는데 이 마샬 계획 때문에 에치슨 라인을 이렇게 잡자마자 쳐내려갔죠. 그러면 마샬 계획을 한번 보면 유럽 부흥 계획이래요. 그러니까
유럽이 전쟁 후에 2차 대전 후에 힘드니까 마샬이 미국에서 원조하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유럽이 공산화되는데 공산화되는 거 맞고 유럽을 여기 유럽을 이쪽을 자꾸 이제 소련이 하니까 미국이 이쪽을 원조해서 여기에 공산주의랑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자. 그게 마샬 계획. 요 선 나눈 거는 에치슨 라인.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계속.